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인 유부녀이기도 해요. 저에겐 시댁과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의 글을 써봅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간호대학을 나온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25살에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간호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제 시험 성적과 비전을 따져서 간호사가 되었네요. 병원 생활은 힘들기도 하고 뿌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들이 꽉 차게 되면 물 마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서 온몸이 힘들기도 한데 퇴원하는 분들이 덕분에 나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절로 생겼답니다. 수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느낀 게 참 많았는데 저는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죽는 그날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험 성적에 맞춰 선택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사명감과 자부심이 생겨서 제 직업을 사랑하게 되었죠. 저는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체력이 모자라서 쉬는 날은 잠자기 바빠 누굴 만날 생각 따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살이 되던 해에 연애에 관심이 1도 없던 제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소개팅도 우연의 만남도 아닌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과 사랑하게 되었죠. 제가 의사와 연애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었죠. 원래 사자들은 다들 눈이 높아서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좋아할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답니다. 여하튼 의사인 그와 연애를 1년 넘게 했더니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당연히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집안 사람과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이죠. 그이와 저는 집안 배경과 학력,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서 지레 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번 했는데 울고불며 저 없으면 안 된다며 매달리더라고요. 사실 그이가 그렇게 반응해주길 바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그이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애인이 의사면서도 성품도 좋아 단 한 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이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교수 겸 전문의인 시아버지도 흡족해 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다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대하셨습니다. 아니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게 고작 간호사야? 내가 희준이 널 이런 애랑 결혼시키려고 뒷바라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아니? 쟤 내 앞에서 치워라. 결혼이고 나발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꺼지란 말이야.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당장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결혼 반대를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한 막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당신 왜 그래? 응? 간호사가 어때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발끈하며 심한 모욕을 하시더군요. 여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의사 아들을 간호사랑 결혼시키는 건 안 될 말이에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오래오래 잘 산다고요. 이에 시아버지는 피식 웃으시며 여보, 당신도 의사가 아니잖아. 어? 나한테 시집왔을 때 겨우 20살이었고 공부도 못해서 대학에 못 갔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오래오래 잘 살고 있는 거지? 응? 라고 반박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나는 예외이기 때문이에요. 당신과 연애하다가 덜컥 임신부터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당신도 의대생일 뿐이었잖아요. 내가 뒷바라지에서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는 말을 왜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사가 될 줄 알고 결혼한 거 아닌가? 응? 어쨌든 새 얘기 난처하게 하지 말고 좋게 받아주자고. 당신 지금 새 얘기라고 했어요? 나 참, 누구 마음대로 애를 우리 며느리로 들여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간호사 며느리는 싫다고요. 내 아들 희준이랑 같은 의사이든지 사자 직업을 가진 여자 아니면 며느리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요. 집안도 지질이 못 사는 것 같은데 뭘 믿고 결혼하겠다는 건지. 이 아가씨도 대단하네. 아무튼 난 싫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끄떡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니 잘 알겠더라고요.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빨리 그이와 헤어지는 게 현명하겠다는 걸 말이죠. 저는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온 뒤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난 내 직업을 사랑해. 이런 무시를 받을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고. 그리고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오빠 어머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여러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제일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로 헤어지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한 귀로 흘리랬잖아. 누가 와도 저렇게 대할 뿐이라고 말했잖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오빠 어머님은 확실하게 날 싫어하고 미워하셔. 그러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안 돼. 죽으면 죽었지. 자기랑은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잖아. 수경아, 이 난간만 넘으면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이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신 말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냉정하게 돌아서고 말았죠. 이별을 통보하고 일주일은 그이가 병원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환자들 치료하는 모습을 봤는데 평소와 달리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손도 심하게 떨었어요. 그래도 전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진료를 보다가 틈틈이 저를 찾아와 이별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했고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여러 생각 끝에 제가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몸에서 멀어지기로 결정했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제 연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며칠 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병원의 교수님이자 전문의인 시아버지가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곤 진료실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다시 시댁으로 와서 식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저를 며느리로 이미 점 찍어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반성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아가, 내 처가 막말을 해서 상처받았지? 그래서 내가 매일 혼쭐을 내줬다. 지금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너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고 하더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래도 네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네 사직서를 수리하고 보내주마.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를요? 알겠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병원 근무가 끝나고 시댁에 마지막으로 가서 사과를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시댁에 들어간 저를 보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와 두 손을 잡으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 새애기 상처 많이 받았지? 이 늙은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마, 세아가. 괜찮다면 날 너의 시어머니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마. 네?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반성을 많이 한 줄 알아? 의사 남편에 의사 아들을 둬서 괜히 어깨에 힘을 줬나봐. 세아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받아주거라. 응? 시어머니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식사를 하며 시댁 식구들의 애정이 가득한 말을 많이 들으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고 앞으로 시자 노릇 같은 건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으니 제가 그이와 헤어질 이유가 사라져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주 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역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저희 부모님을 대해주셨습니다. 게다가 혼수는 간단히 예단은 생략하겠다며 부모님께 짐을 주시지 않았답니다. 이로써 저희 두 사람은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이 되어 남편과 행복한 부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응급실 간호사라 주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해서 그이와 일주일에 3일 정도만 같이 집에서 보냈고 나머지는 각자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답니다. 그런데 전 이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한 지 고작 열흘이 되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현관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밤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한참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침실까지 들어와 저를 툭툭 건드리며 깨우셨습니다. 팔자 좋네.
내 잘난 아들 꿰차더니 코까지 골아가며 잘 산다. 야, 넌 집에 누가 들어오면 저절로 깨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게 중요하니? 치,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 해서 나를 이긴 것 같으냐? 저에게 사과를 하고 친정 부모님께 친절하던 시어머니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시아버지의 힘이 작용해서인지 그동안 가면을 쓰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얘 일어나. 오늘부터 내가 널 교육을 좀 해야겠다. 지금 꼴을 보니까 말이 아니던데. 넌 이런 환경에서 잠이 오니? 아, 너희 집은 무식하고 천박해서 대충 하고 살았겠지. 그런데 우리 의사 집안은 이런 쓰레기 더미 같은 환경에서 절대 살 수 없어. 당장 일어나서 청소부터 해. 어머님, 저 밤샘 근무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고요. 제가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난 네가 일을 하는 년이든 집에서 노는 년이든 상관 안 해. 내 귀한 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서 청소부터 해. 그리고 하나씩 일을 줄 테니까 고생 좀 해봐. 짜증이 나고 화도 났지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청소기와 걸레를 들고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걸 감시하고 계셨고요. 청소와 빨래, 집안 정리를 깨끗하게 마치자 출근 시간이 1시간 남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를 앞에 세웠어요. 야, 어디 간호사 나부랭이가 의사 선생님을 꿰차. 내가 처음에 알아듣게 말했으면 조용히 꺼져야지. 왜 내 남편을 꼬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어머님, 전 아버님께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직서까지 냈는데 아버님이 저를 잡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신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과한 건 내 남편이 이혼당하기 싫으면 널 며느리로 들이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야. 꼬리 9개 달린 네가 무슨 짓을 벌여서 내 남편이 홀라당 넘어간 게 분명하다고. 내 말이 틀려 이 여우년아? 그런데 결혼했다고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요즘은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니거든. 게다가 내 아들은 잘난 의사니까 여자들이 알아서 줄을 설 거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저에게 싯자질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남편과 이혼을 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정말 기가 막힐 때 나오는 반응이었죠. 어머님, 지금 저를 이혼시키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인연이 말귀를 더럽게 못 알아듣네. 내 남편이 널 무조건 며느리로 들이라고 엄포를 넣었다고. 나더러 널 받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단 말이야. 어머님, 가정이 어찌됐든 전 남편과 이혼 못합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이혼할 만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젠 저도 남편 없으면 못 살 만큼 사랑해서 절대 못 헤어집니다.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잘도 하네, 어? 그런데 좀 솔직해져봐. 내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사이고 돈이 많은 집안이라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말이야. 아니거든요. 저 진짜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100년 가약을 맺었죠. 어머님, 저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그만 가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약속을 잡고 오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기분 나쁘게 밀더군요. 이게 시엠이 무선지 모르고 까부네. 야, 나는 너 같은 부리를 잘 알아.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신분 상승하려는 거잖아. 덤으로 네 애비애미도 의사 사이를 들여 팔자를 피려는 거고. 게다가 결혼 초반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남편 등에 빨대꽃을 빌어먹을 년이라는 걸 안다고. 내 남편하고 아들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내 눈은 절대 못 속인다.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이혼. 이혼은 네가 알아서 만들고 우리 가문에서 나가라.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호적 정리할 필요 없을 때 네가 알아서 나가란 말이야. 어머님, 지금 심하게 선을 넘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모욕하시는 건 심하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는 건가요? 전 남편과 이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남편과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것 봐라.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너 보통 내기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앞뒤 구분 못하는 년인 줄은 몰랐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다 일러보라고. 나 연기 잘한다. 네가 날 모함하는 년으로 만들어서 쫓겨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시어머니와 이 씨름을 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새 출근 시간이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가 말하는 중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문 밖에서 욕이라는 욕은 실컷 하시더니 아내 집에서 나가셨어요. 병원에 출근해서 남편을 잠깐 만났는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피곤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줄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고부 사이가 다정해질 순 없지만 제 선에서 시어머니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어머니에게 씻자질과 이용 강요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치면서 똑같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전원주택인 시댁에 불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밖에 있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시커멓게 타버려서 시댁에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급한 대로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아가 미안해서 어쩌냐, 응?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려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꽤 길 것 같은데 그동안 신세를 져도 되겠니? 아버님 당연하죠. 저도 아버님 자식인데 왜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걱정 말고 얼마든지 여기서 지내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집수리가 두어 달 걸린다고 하니까 그동안만 수고해주렴. 시아버지 말씀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가면 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아가 미안하고 고맙다. 대신 우리랑 지낸다고 신경 쓸 거 없다.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줄 테니 너희는 지내던 대로 지내면 돼. 알겠니? 아,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틈나는 대로 살림도 할게요.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주간 근무를 하는 날은 시어머니가 살갑게 대해주셨고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갔을 때 어머님과 둘이 남으면 지옥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이혼을 종용하며 씻자질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 높여 대들며 반격했죠. 덕분에 다이어트가 필요 없이 살이 절로 빠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절 괴롭히는 게 체질이었는지 육중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셨네요. 2달이 지나자 시댁이 완벽하게 고쳐져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집은 트라우마가 있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 먼저 시댁에서 지내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여보, 나 그 집이 너무 무서워요. 불이 또 날까봐 겁난다고요. 아무래도 조금만 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모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럼 세기한테 물어봐야지. 세아가, 네 시어머니가 여기서 더 지내도 되겠니?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 트라우마 때문이라 내가 끌고 갈 순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무슨 공리를 하는지 몰랐지만 아버님의 부탁이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얼마든지 함께 지내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홀로 시댁으로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몇 주 정도 같이 더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와 둘이 남겨지면 간호사 주제에 의사남자 팔자편네, 집안 수준이 떨어져서 무식하네, 친정 부모님이 천박한 직업으로 일하고 있네 등등 막말을 하시며 이혼을 강요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질세라 시어머니도 고졸의 빈곤층이었으면서 왜 비교질을 하느냐, 진짜 팔자를 빈 건 어머님이 아니냐 하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고 잘 버텼는데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매일 속이 썩어갔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데리러 오셨어요. 더 이상 저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며 트라우마고 자시고 무조건 시댁으로 돌아가자면서 끌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러나 저러나 크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제가 한 달에 2주는 신혼집에 오셨답니다. 전 진작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오시면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당신이 대단하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게 가소롭기까지 했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저는 1년 동안 다툼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이 나서 야간 근무를 힘들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픈 저를 두고 또 괴롭히시길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오늘은 몸이 아파서 한마디도 못하겠다고요. 이만하면 지겨워서라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긴 저와 남편의 집입니다. 어머님은 여기서 사는 분이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마음대로 오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바로 화를 내고 지랄이야? 안 되겠다. 나 다시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니년을 여기서 몰아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님, 1년이 넘도록 지겹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집에 왜 들어와요? 제가 허락하실 것 같아요? 내 아들 집에 산다는데 뭐가 문제니? 네가 이 집 사는데 돈 한 푼 보탰느냐? 꼴랑 싸구려 혼수내온 주제 어디서 갑질이야. 어머님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어머님이랑 30년 넘게 사신 시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톡 쏘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분개해서 손을 들어 뺨을 날리려고 휘둘렀는데 제가 어머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이년이, 너 이거 못나? 어디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 니년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패급 쓰레기가 따로 없어. 너 같은 건 작년에 불탔던 내 집처럼 불타버려야 돼. 어머님, 대답하기도 싫으네요. 그만 나가세요. 저 약 먹고 자야 하니까. 나 안 간다. 아까 한 말 그냥 한 거 아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눌러 살 거다. 널 더 심하게 피말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러세요. 저는 잘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밥은 알아서 챙겨 드시든지 배달시켜 드세요. 이만 문 닫습니다. 그렇게 안방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간은 쭉 흘러 저녁이 되어 잠에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약을 먹고 깊이 잠들었으니 망정이지 평소 같았으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출근했을 겁니다. 이윽고 제가 문을 열자 땀을 뻘뻘 흘리며 흥분한 시어머니가 매섭게 째려보며 말하더군요. 이 폐기물 쓰레기년아. 참 빨리도 연다. 대단하시네요. 힘 안 들어요? 저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비켜주실래요? 제가 겁먹지 않고 당당하니 더 화가 나셨나 봅니다. 화장실을 가던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채더라고요. 이 꼬리 9개 달린 여우에 어른 공격 못하는 천박한 년아.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네 청소부 애미가 널 이렇게 키웠느냐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진짜 막 나가자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네 년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 아들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놓아주마. 그전엔 어림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등 뒤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손을 뻗어서 손목을 비틀었어요. 그러자 앓는 소리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제가 째려보며 그만하라고 일렀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시어머니와 지내보니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젠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신혼집에 못 오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친정에 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찾아갔고 엄마를 만나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노발대발하며 분노하시더니 곧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네 집에서 죽치고 널 괴롭힌다니까 엄마가 네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 엄마가 내일 가서 네 시어머니 치워주마. 엄마, 나도 보통이 아니지만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야. 엄마 같은 선한 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엄마더러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언을 들으러 온 거야. 글쎄, 엄마가 다 해결해준다니까. 걱정 말고 내일 네 집에 가서 끝장을 봐주마. 엄마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 야간 근무를 하고 신혼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어제는 왜 친정에 가서 잤느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야, 이젠 하다하다 외박을 해? 가정 있는 년이 어디서 외박질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 어제 친정에 간 거 맞아?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온 거지. 너 이리 와봐.
내가 검사해 볼 테니까. 이에 저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엄마가 진짜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안으로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의 짐가방을 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답니다. 사돈, 그 짐가방은 뭐요? 응? 설마 지금 여기서 지내려고 온 건 아니죠? 글쎄요, 생각 중이에요. 사돈이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넘어가느냐가 결정되겠죠. 사돈, 내 딸 좀 그만 괴롭히시죠. 이젠 내가 모든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엄마가 팔짱을 끼고 경고하자 시어머니는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와, 웃겨 죽겠네. 청소부 따위가 의사 사무인 나한테 덤벼보겠다는 거야? 딸년이 왜 이 모양인가 했더니 진짜 애미년이랑 판박이네.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부는 게 애미년한테 배운 거구나? 사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다, 폐기물년아. 너 오늘 잘 왔다. 온 김에 네 딸년한테 이혼 좀 하라고 해라. 내가 이렇게 날마다 악을 써도 꿈쩍을 안 한다고. 네 딸을 좀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인연도 지 딸년처럼 표정 변화가 없네. 평생 욕만 먹고 살았나? 쌍욕을 처먹어도 반응이 없네, 이년아. 사돈한테 쌍욕 들어보니 속이 쓰리지? 이렇게 엄마는 저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표정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사돈, 말씀 다 하셨나요? 왜 자꾸 말을 다 했느냐고 물어대는 거야? 너희 모녀한테 하루 종일이라도 쌍욕을 해줄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보시고 욕을 이어서 하세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재밌는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자, 제가 친히 사진을 출력해왔습니다. 엄마는 짐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누가 니년 취미를 공유하자고 했어? 니년 딸을 이혼시키라는 말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사돈, 거기 안에 든 사진은 저만의 취미가 아니라 사돈의 취미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사돈이거든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좋아, 일단 뜯어보지. 별거 아니면 미녀는 2배로 쌍욕 먹고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의 뚱뚱한 손이 노란 봉투를 찢자 그 안에 있던 사진 수집상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사진은 친정엄마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주인공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텔이 배경이었는데 그 안에 시어머니와 불륜남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정히 스킨십을 하며 모텔방을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들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잡아떼지 못하게 모텔 주차장 CCTV에 찍힌 시어머니 차량을 캡처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얼마나 많이 피웠던지 사진마다 시어머니와 불륜남의 옷이 모두 달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날 미행이라도 한 거야? 사돈,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이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6달 전부터 사진 속 연하남이랑 모텔방에 드나드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험용으로 사돈의 외도 증거를 남겨두었죠. 그런데 그게 오늘이 될 줄 몰랐네요. 이걸 사돈 어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제 딸이 아니라 사돈이 하게 되겠죠? 엄마는 지나칠 만큼 침착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겁을 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납작 엎드리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오늘 실수를 했네요. 어제 술을 좀 마셨는데 아직 술이 덜 깨서 사돈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새애기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처럼 똥개마냥 지저보지 그래요. 계속 들어줄 테니까 얼마든지 쌍욕하세요. 얼른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아직 제 남편한테 보내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절대 새애기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1년이나 내 딸을 괴롭힌 대가를 달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풀릴 것 같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아주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거로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내 발로 기어와
저와 엄마의 다리를 잡고 애원하더군요. 사돈, 새아가,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 두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남편에게 이 사진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이혼당하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의사 사무지만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 전 빈곤하게 자란 가난뱅이에요. 이대로 이혼당하면 위자료고 뭐고 다 날려버린다고요. 사돈 새아가, 이렇게 빌 테니 딱 한 번만 눈 감아줘요. 같은 여자로서 부탁 좀 할게요. 저는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용서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는지 씩 웃으시며 치모가 잡고 있던 당신의 발목을 뒤로 빼더군요. 사돈 축하드려요. 아마 오늘 초상을 치르거나 이혼을 당하실 거예요. 지금쯤 도착할 때가 됐는데. 네? 뭐라고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설마 내 남편한테 벌써 보냈어요? 에이, 아니죠. 지금 저 겁주려고 괜한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돈,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제가 두 번 다시는 새아기를 괴롭히지도 않고 이혼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예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게요. 당장 눈앞에서 사라질 테니 그만 겁주시고 이 사진을 모두 버리고 원본도 삭제해주세요.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들었죠? 그건 사돈 어른한테 직접 말해보세요. 사진을 지우고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기 도착하기 30분 전에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바로 달려오신다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니년 인생의 최악의 날을 보여줄게. 날 사랑하는 딸내미, 가서 문 열어드려라. 알았어. 열어드릴게. 제가 몸을 돌리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제 다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된다, 새아가. 이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이 사진이 모두 합성이고 장난이었다고 입을 맞추자. 사돈,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어머님, 이거 놓으시죠? 그동안 저와 부모님을 욕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보세요. 이제부터 저희 모녀는 방청객으로 구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가 보였는데 얼마나 많은 화가 났는지 살기가 장난 아니었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새아가. 오늘은 인사는 생략하자. 사부인도 오늘은 안부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네요.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 시아버지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고 복수해주고 싶은 시어머니였지만 골프채로 사달이 날 것 같아 아버님의 손을 잡고 골프채는 내려놓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시더니 골프채를 겨우 내려놓으셨고 바닥에서 싹싹 빌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봐요. 젊은 남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바람을 피웠어요. 모든 걸 인정하고 잘못을 빌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묻기도 전에 실토하니 일이 수월하겠네. 듣자 하니 당신 그동안 새애기를 괴롭히고 이혼하라고 협박했다며, 응? 사돈이 모든 걸 다 말해줬어. 며느리가 참아줬을 때 그만뒀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새애기한테 미안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협박하고 괴롭힌 덕에 사돈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다행이야. 그게 아니면 평생 등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데리고 살았을 테니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성을 내려놓고 내 분노를 표출 좀 할게. 고개 들어. 시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하도 많이 부어서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은 봐주는 거 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한 대 갈겼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옆으로 철퍼덕 쓰러졌고 다시 오뚜기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요. 대신 이혼만은 참아줘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당신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랑구실하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스스로 매를 터맞겠다니 할 수 없지. 그럼 당신 뺨을 더 날려보고 내가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게. 어때? 괜찮은 제안이지? 네, 마음껏 뺨을 날리세요. 전 맞아도 싸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찰싹찰싹 소리가 거실로 울렸고 시어머니는 좌우로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윽고 실컷 뺨을 날린 시아버지가 지치셨는지
숨을 캑캑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세아가,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 여자가 이혼 소장을 받으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여편네를 내 집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 며칠 여기에 둡시다. 세아가,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도 괜찮겠니? 네? 아, 그럼요. 저야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죠? 그건 걱정 마라. 내가 아들놈한테도 이 여편네가 한 짓을 사진으로 전송해줬다.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갈 채비를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세 사람의 다리를 온몸으로 끌어안더군요. 용서를 빌다 못해 구걸했어요. 여보, 사돈, 세아가, 날 이렇게 혼자 두고 가지마. 나 계속 당신의 아내로 세익의 시어머니로 살고 싶다고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이에 시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시어머니 얼굴 정면을 밀어버렸습니다. 뒤로 나뒹굴게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에서 나왔고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제 선에서 해결하고 어떻게든 잘 지낼 생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그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앞으로는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게 해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댁에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여보, 왜 바보처럼 참고 있던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미안해. 당신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낸 나를 용서해줘.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내가 미련하게 시어머니랑 둘이서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사과 그만하고 얼른 손 씻고 와. 우리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 나는 아까 먹었으니까 출근할게. 장모님도 계셨구나. 그런데 당신 출근하려고? 그냥 병가 내고 하루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에이, 아니야. 나 때문에 다른 간호사가 피해보는 거 싫어. 그리고 병원에서 말들이 많아. 내가 의사 남편하고 결혼했다고 게으르게 일한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그러자 남편은 저를 놓아주어 출근을 했고 시아버지와 친정엄마, 제 남편, 셋이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몇 주 뒤에 가정법원에 가셨습니다. 저희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좋은 일도 아닌데 뭐하러 따라오느냐고 하셔서 혼자 보내드렸답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한테 뭘 받아 먹겠느냐고 하셨고 30년 이상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리하여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 인생은 얼마나 편하고 아늑하던지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서 편히 쉬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 제 감정이 상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중간에 시어머니 뜻대로 이혼을 했더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죠. 한편 시어머니는 이혼 후 얼마 있지 않은 돈으로 고시원으로 들어가셨다네요. 거기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아 폐지를 줍거나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산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 후 평생 밖에서 일을 해보지 않는 시어머니는 적응하지 못하고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방에서 쫓겨나 오갈 곳이 없던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와 부모님을 무시하고 이혼 강요를 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대가로 이런 벌을 받은 거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양심이 있었는지 시댁과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만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써 묻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제 신혼생활 동안 겪은 시어머니에 대해 길게 글을 써봤네요. 제 시어머니가 망한 것으로 끝이 나니 다행이고 속이 시원하셨죠? 그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글을 줄일게요.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